많이 있으니까 저도 들으면서 궁금한 점이 많이 있었거든요. 그러면 이용 매니저는 이 앞에 와서 여기서 뭐 물어보면 답변이 되기 때문에 그러면 그 궁금하신 분 거수를 해주시면 제가 이렇게 기회를 드리면 질문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먼저, 예. 아니, 여기 앞에. 예, 질문. 백삼동 이회지구 기자인데요. 아까 레미안 강남 힐지에서 고도대안 때문에 화단에 설치했다고 얘기하셨잖아요. 고도대안 말고 순수하게 화단에 설치를 한 단지가 예를 들어서 100개 단지가 있으면 옥상에 설치한 단지는 몇 개고 화단에 설치한 단지는 몇 개입니까? 고도대안 그런 특성을 빼고 나는. 아까 제가 설명을 했던 자료에 단지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애매한 강남일지 빼고는 저희들이 지금 2단지, 일지구 2단지 있지 않습니까? 네. 일지구 2단지 빼고는 나머지는 다 옥상에 설치했습니다. 그러면 99.9%는 다 옥상에 설치했다고 봐야 됩니다. 강남구의 99.9%까지는 아닌데 90% 이상 대부분은 옥상에 저희들이 그러니까 그게 과학적이고 합리적이라는 얘기죠. 그게 저희들이 최소한의 장비로서 아파트 단지를 서비스하는데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실 때 출력을 5와트 정도 나오게 이렇게 하면은 인터넷은 안 되지만 음성 통화는 된다고 얘기하셨거든요. 사실 저희 단지 내에서 인터넷은 하지 않아도 될 것 같거든요. 최소한의 전자파로 음성 통화만 하면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 정도로 출력을 5와트 정도로 낮춰가지고 음성 통화만 할 수 있게끔 할 수 있나요? 근데 이제 그게 아까 앞서 설명을 할 때 5와트라고 했는데 그거는요 어떻게 이해를 하시면 되냐면 5와트를 하는 것은 이제 5와트 만약에 전기가 있으면 그게 이제 최대치거든요. 근데 이제 이게 고객분들이 통화를 하지 않았을 때 내는 거고요. 고객분들이 여러분들이 이제 뭐 이쪽에서도 통화를 신청하고 이렇게 오지 않습니까? 이게 실리게 되면 출력이 올라가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5와트라는 게 예를 들어서 30분, 40분에 고객들이 통화했을 때 그 출력이 아니고 계속해서 어떤 접속하는 가입자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 출력이 높아지게 돼 있거든요. 이제 트래픽에 따라가지고 저희들이 이제 그게 출력이 올라가는 건데 그 부분 때문에 사실은 저희들이 이렇게 40와트 중계기라든지 이런 것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예를 들어서 트래픽이라는 게 전화를 사용자들이 이렇게 새벽에는 사실 별로 없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또 많이 쓰시는 때는 이게 트래픽이 확 올라가거든요. 그러면 그거를 감당할 수 있을 중계기의 어떤 용량이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제 아까 시간이 오래 걸릴까 해서 설명을 안 드렸는데 중계기도 타입이 다 있습니다. 그래서 인빌딩 안에 설치하는 것들도 평수가 좁고 사람들이 별로 많이 살지 않는 그런 데는 소출력의 전기를 쓰고요. 인빌딩에서 사무실인데 4, 50분들이 쓰신 데는 그것보다 훨씬 더 큰 용량의 중계기를 쓰는 거고 있습니다. 네. 또 다른 분, 예. 전 나가서 얘기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112동 1401호고요. IT 분야에서 현직에 지금 일을 하고 있고 공학 박사 학위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여기 기술부서에서 오신 분들이 지금 이 문제를 옥상에 하면은 소수의 중계기지만 지상으로 내리면 개수가 2배가 된다 이런 얘기를 계속 하신 분이신데 자 개수가 2배라고 해서 중계기의 전자파 세기도 2배가 된다 이렇게 말씀하신 분은 한 분도 안 계셨어요. 전 계속 지금 글 듣고 있었거든요. 개수가 우리한테 많고 적은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우리한테 전자파 피해가 어느 정도 오느냐 그게 사실은 핵심이거든요. 근데 중계기가 2배가 된다. 레미안 다른 단지보다 2배를 했다. 그래서 전자파 피해가 2배다. 이런 얘기는 한 번도 안 하셨습니다. 자 여러분 그리고 고맙게도 KT에서 아주 좋은 자료를 주셨는데 아까 그래프 보셨죠? 지금 보시면 중계기 출력 변화 11월 한 달 동안 조사한 하루에 하신 건데 또 결정적인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사용량이 많아지는 시간대는 중계기의 출력이 올라간다. 맞아. 자, 그럼 여러분 보세요.
지금 여기가 평균적으로 낮을 때는 4W 정도인데 집중되는 시간에 20W라고 얘기했단 말이에요. 그럼 20W의 피해를 보고 있는 사람이 그 근처에 있는 사람들은 그 피해를 보고 있겠죠. 자, 중계기를 2개로 나눠봅시다. 사용자 수는 일정해요. 왜냐면 우리 단지도 787세대 변화 없어요. 그죠? 근데 중계기를 2개 하면 개수가 많아서 힘드셨습니까? 뭐 그럴 수 있죠. 그렇지만 2개가 있으면 사용하는 이 양이 분산되겠죠. 2개의 중계기에. 칼 자르듯이 잘라지진 않겠지만 10W씩으로 나눠줬다 그러면 그 근처에 있는 사람들의 피해는 20W에서 10W까지 훨씬 줄어들게 되는 거죠. 중계기 당연합니다. 일정량의 사람이 일정량의 데이터를 쓰고 통신을 해야 되기 때문에 중계기가 많으면 많을수록 한 중계기에 집중되는 전자파 피해는 줄어드는 거예요. 그런데 이 문제를 기술부서에서 나오신 분들이 완전히 딱 덮어버리고 이렇게 하면 중계기 개수가 많아지니까 더 나쁘다라는 식으로 얘기를 하고 있는 게 굉장히 비판스럽습니다. 제가 말씀을 드려도 될까요? 일단 그 오해를 하시고 있는 게 중계기 만약에 열대가 설치되어 있다면 그 중계기가 다 다른 자원을 잡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안 되고요. 중계기는 그 상위의 소스 장비, 그 하나의 그 소스 장비가 이제 하나의 자원이라고 생각하면은 그 자원을 나눠 가지는 그런 형식입니다. 그래서 이제 트래픽이 올라가면 그 모든 게 다 이제 모든 장비에서 이제 똑같이 파워가 올라가는 그런 형태거든요. 근데 아까 사용량이 많아지면 파워가 올라간다는 예, 설명은 안 맞는 거 아닌가요? 안 맞는 게 다 아니라 같이 올라가니까 그 부분은요, 이렇게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지금 여기에서 많은 분들이 계신데 기술적으로 이렇게 저희들이 어프로치를 하는 것은 맞지는 않는 것 같고요. 가장 우려를 하시는 건 사실 전자파지 않습니까? 장비에서 20W를 쏘든 60W를 쏘든 100W를 쏘든 5W를 쏘는 게 저는 사실은 그것도 중요하지만 그거 이전에 실질적으로 가장 우려하시는 것은 내가 전화를 쓰고 있는데 전자파를 내가 얼마나 받고 있냐가 가장 중요한 거 아닙니까? 그러면 저희들이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그렇게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 우려를 하고 계신다면 이미 지금 개통을 해가지고 하단에 설치한 아파트 단지도 있고 옥상에 설치한 아파트 단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두 군데를 샘플로 해서 동일하게 측정을 해보면 되는 거거든요. 그걸 가가지고 실질적으로 아파트에 대표하시는 분들, 유통 3사 가서 실질적으로 측정한 데이터를 보여드리면서 거기에서 눈으로 보시면 되는 거예요. 이건 제가 봤을 때 말로 해가지고는 절대 안 되는 상황입니다. 오히려 나는 그게 훨씬 더 향후에 설득력이 높고 이해가 좀 하실 거라고 생각해요. 여기에서 지금 처음 전파에 대해서 잘 이해가 안 되시는 분들, 전공이 아니신 분들이 2W, 4W, 출력이 어쩌고, 트래픽 실 이런 얘기는 사실은 아무리 말씀을 드려도 이해 안 되실 수 있어요. 차라리 그건 나중에 샘플로 개통을 한 단지, 거기를 가서 실질적으로 측정을 해가지고 보여드리는 게 오히려. 그러면 그 단지는 안 들어가는 공간이 어디 있나요? 잠깐만요. 그럼 질문 끝나셨으면 들어가시고. 또, 질문 원하시면 그러면은 그 단지는 안전하다는 보장이 있나요? 지금 그 말씀하시는 그 비교되는 단지에 가서 측정을 해서 이쪽이랑 그쪽이랑 뭐 어디가 더 안 좋은지를 확인하자고 말씀하시는데 네. 거기에 대한 뭐 그런 안전에 대한 보장이 있는 건가요? 그 안전에 대한 보장이 어떤 말씀인지 모르겠어요. 전자파에 대한 피해에 대한 그런 그 부분은 제가 예를 말씀드릴게요. 어차피 지금 이제 뭐 저희들이 여기서는 팩트 위주로 더 말씀을 드려야 되니까. 그래서 가까운 세곡 2지구 3단지 같은 경우에도 똑같은 이런 상황이 있었습니다. 근데 최근에 이제 그 최상층에 제가 그때 직접 갔었는데요. 그 이제 그 옥상에 최상층에 계신 분들이 상당히 그 여기에 대해 가지고 이슈를 제기를 하셨는데 그때 이제 이통 3사 다 같이 갔었습니다. 가서 그분께서 그 본인이 사시는 백 내에 응급실, 뭐 주방 이런 데 전부 다 측정을 해달라 그래가지고 실제 그분이 근무 중에 오셨어요. 낮에 오셔가지고 그분하고 같이 돌아다니면서 실제로 이렇게 다 보여드렸어요. 근데 제일 처음에 상당히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그 부정적으로 말씀을 하셨는데 실질적으로 가전제품에서 나오는 주파수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동통신에서 나오는 주파수대, 이걸 가지고서 저희들이 다 세팅을 한 다음에 실질적으로 수치가 이렇게 나옵니다. 그 다음에 장비를 껐을 때, 장비를 켰을 때 이걸 다 비교를 해서 보여드렸거든요. 그랬더니 그때 가서 이해를 하시더라고요. 그 측정 기간은 얼마나 되나요?
아니, 그때 그분이 또. 아니, 그래봐야지. 네. 잠깐 다니면서 측정을 했는데. 그때 한 3시간, 4시간 했습니다. 예, 3시간, 4시간 잠깐 할 텐데, 통화량 많을 때, 통화량 적을 때 이렇게 다 했네요, 그죠? 그때가 어차피 오후 한 4, 5시니까 트래픽이 저희들이 좀 많은 시간대였어요. 저희들이 뭐 저녁 7시까지는 하진 않았지만, 거의 한 5시, 6시까지 했었으니까, 뭐 한 3시간, 4시간, 그래도 좀 하루 중에서 좀 트래픽이 좀 많은 시간대. 그 시간이 많다고 어떻게 확신하시죠? 예? 그 시간에 통화량이 많다고 어떻게 확신하시죠? 저희들이 일반적으로 보면요, 가장 트래픽이 많을 때가 저희들이 그걸 다 분석을 하거든요. 시스템에서 오는 것들을, 트래픽을 다 분석을 하는데 가장 많은 시간대가 언제냐면, 하루 중에서 아침 출근 시간대, 그때 하고요. 그 다음에 낮에 이제 직장인들이 많이 모여있는데 점심 시간대 하고요. 그 다음에 퇴근 시간대가 보통 6시, 7시였습니까? 그때고, 약간 상황은 다릅니다. 근데 이제 어디가 또 시간이 다르냐면, 강남구 같은 경우는 강남역 사거리가 상당히 번화한 데지 않습니까? 거기는 오히려 이제 그 시간대보다는 저녁에 이제 뭐 11시, 12시, 이런 때가 훨씬 더 뭐 다르긴 한데, 일반적으로는 그런 패턴입니다. 또 질문하실 건? 예. 죄송한데 제가 먼저 아까 질문하신 거에 대해서 다시 한번 답변을 드렸습니다. 조금 이따가 먼저. 네, 알겠습니다. 질문이 좀 몇 가지 있는데, SK에 먼저 여쭤보겠습니다. 8월에 설치 시작했는데, 관리사무소 소장은 그 당시에는 협의가 안 됐다고 말씀을 했거든요. 근데, 그러면 8월에 관리사무소 소장이 협의를 안 했다 그랬는데 설치를 한 거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희는 사실 위주로 말씀드리기 때문에요. 8월 달에 윤병렬 소장과 협의가 끝난 게 사실입니까? 그때 저희가 알고 있기로는 전부 전기 설치를 하지 않았고요. 네, 일부 한 대만 그때 해가지고 이슈가 생겨서 그때 소장님께서 지금 이슈가 있으니 최상층이 그때 그럼 계시면 한 대 설치하기 전에는 협의가 끝난 건가요? 그때 가서 말씀드렸죠. 8월 달에는 협의를 하고 설치를 하십니다. 잠깐만. 한 가지만 일단 하시고, 다른 분이 있으니까 또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또 질문하시면 돼요. 저는 드리기 전에 일단 아까 말씀하신 거에 대해서 조금 다르게 생각하고 일단 하고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SK에서 설명하신 부분 중에 이제 전기장판이나 이런 거에 30cm 이상 떨어져라. 그 다음에 뭐 헤어드라이어도 이거 제거하지 말고 사용하시라. 이런 것들에 이제 제가 이해하기로 이제 전자파 발생하는 곳에서 최대한 이제 멀리 떨어져서 일상생활에서 이제 쓰라는 거로 이해를 했고요. 그리고 저도 이제 전자 관련 전공을 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일단 전자파가 인체에 악영향을 미치려면 이제 3가지 조건이 동시에 만족이 돼야 되는데요. 큰 파워를 쏘는 그런 소스에 파워가 큰 파워고, 거기에 이제 굉장히 내가 가까이 접근해 있고, 그 다음에 3번째로는 굉장히 장시간 동안 노출이 되면 인체에 점점점 해롭게 됩니다. 전자파 소스가 있더라도 점점점 내가 거리가 멀어지게 되면 거리의 제곱에 반비례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내가 얘랑 1m 떨어졌을 때랑 10m 떨어지면 파워는 100분의 1로 줄게 되거든요. 그래서 중계기로부터 멀리 내가 항상 거리를 유지하는 것,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전자레인지 가까이 가지 말라고 한 것처럼 중계기로부터 멀리 항상 떨어져 있어야 되고요. 파워가 작아야 되고요. 3번째로는 장시간 노출이 되면 안 되는 겁니다. 그 3가지를 근데 다 만족하고 있는 게 옥상 같은 경우에 지금 저희 아파트 탑층은 옥상이 다 테라스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위에서 쏘면 이 테라스에 나오는 안테나가 바로 보입니다. 한 1, 2m 바로 그 정도의 40W의 고출력에 그 다음에 거기에 사시는 분들은 24시간 동안 장기간 노출되어 있는 요 3가지 문제거든요. 그래서 이거 다른 일반 집안에 있는 전자기기는 내가 좀 피하면 되죠. 조심하면. 내가 쓸 때만 쓰고 멀리 떨어지고. 그렇지만 이 기지국 같은 경우에 일단 설치가 돼서 턴온이 되면 내 집과 거리는 일정하고요. 24시간 365일 계속 돌아가는 거고요. 출력도 저기서 딱 정해지면 그 최대 출력 파워 이렇게 정해지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요청드리는 거는 이제 파워를 줄여달라. 근데 아까 이제 여러 가지 말씀하셨고, 2번째로 하는 거는 그러면 저희가 입주하고 있는 항상 24시간 거주하고 있는 곳에서 거리를 띄워달라. 1m 대비 10m가 되면 100분의 1이 되고 100m가 되면 10,000분의 1로 줄어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옥상이나 이 단지 주변 하단 말고 거리를 띄워서 설치해달라고 그렇게 요청을 했고요. 그 다음에 3번째 24시간 쏠 수 있는 건 피할 수가 없습니다.
그건 피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 관점에서 저희가 이제 안을 이제 만들어 달라고 했는데 지금까지 계속 두 번 동대표 이제 동대표 112동 동대표인데요. 112동 동대표 회의까지 두 번 회의하시는 동안에는 기존 5개 옥상 설치하면 계속 갖고 오셨고 지금 오늘 이제 공청회를 하니까 이제 5가지 안을 이제 가지고 오신 것 같아요. 그래서 그 5가지 안 중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파워를 뭐 조절하기 힘들고 24시간 장시간 하기 힘들다면 지금 항상 거주하고 있는 그 세대 거기에서 거리를 좀 멀리 떨어뜨려서 설치해달라는 게 이제 제가 요청하는 거고요. 그리고 아까 또 말씀하신 것 중에 지상에 설치하게 되면 거기를 지나다니는 노약자나 어린이들이 피해를 볼 수 있다고 하는데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지나다니는 거는 잠깐 10분, 20분 그런 게 크게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니고 내가 살고 있는 집에 거기 계속 있는 일단 잠을 자면 뭐 8시간 동안 계속 쏘이게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입주민들도 아까 말씀드린 그 3가지 요건 중에 하나라도 좀 빼줄 수 있는 그런 쪽으로 좀 통신사들한테 요청해 줬으면 좋겠고요. 그런 관점에서 어떤 안이 아까 5가지 안 중에 어떤 안이 가장 좋을지 그 답변을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뭐 LG나 KT 쪽에서 답변해 주시면 좋겠고요. 지금 답변을 원하는 요거는 마지막에 답변을 듣고 네, 마지막에 먼저 아까 질문 대기표 보면 중계기가 여러 개로 분산되면 각 중계기나 이제 할당된 자원이 트래픽을 분산해서 파워가 줄어든다 그런 의미로 말씀을 하신 거죠. 되게 어떻게 보면 확실히 박사다운 그렇게 질문이신데 일단은 중계기가 5대가 올라가면 실제로 이제 저희 이제 거리에서는 그런 식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셀을 분리해서 다른 자원을 할당해서 쓰고 있는데 만약에 5대 중계기에서 다른 신호가 나온다. 그러면 저희가 신호가 이제 폴루션이 생겨서 신호 품질이 현격히 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중계기라는 개념으로 하나의 자원을 5대의 중계기가 공유를 해서 쓰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그래프에서 보시면은 1번, 2번 중계기가 2개가 나와 있잖아요. 보시면은 이제 그래프 파형이 2개가 완전히 똑같진 않지만 거의 비슷한 형식으로 이제 하나가 이제 올라가면 다른 하나 중계기 파워도 올라가고 이게 같은 자원을 공유하고 있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중계기가 옥상에 있다가 바닥으로 내려가면 2배가 된다. 아까 말씀하셨듯이 전자파가 2배가 되는 게 맞습니다. 그러니까 같은 자원을 공유해서 쓰기 때문에 이제 파워가 중계기가 하나만 올라가는 게 아니라 모든 전 중계기가 파워가 올라가서 형식적으로 다 있나요? 그게 맞습니다. 그러니까 중계기가 많으면 그거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왜 그러냐면 폴루션이라는 개념이라는 거는 이름을 뭐 하나의 단말기에서 2개 신호를 잡는 겁니다. 그러면 파워는 똑같이 증가가 됩니다. 한쪽으로 갔다 또 한쪽이 세지면 또 한쪽으로 넘어가고 또 한쪽으로 넘어가면 똑같은 파워가 똑같이 올라갑니다. 뭐 여러 명 쓰면 똑같은 자원 갖고 여러 개가 설치가 됐다. 10대가 설치됐다. 그러면 걔네들이 나눠 먹느냐? 그것도 아닙니다. 신호가 오버랩이 되면 또 그쪽으로 넘어가고 또 다른 쪽으로 넘어오고 계속 가입자끼리 유동이 되기 때문에 출력은 같이 올라가는 거고요. 개념은 얘를 적게 파워를 쓰려면 얼마만큼 중계기 위치를 잘 배치를 해서 얼마만큼 사용자들 분할을 해주냐에 따라서 얘가 파워가 줄어드는 개념이고요. 얘는 그 부분을 말씀드린 거예요. 네, 그 부분을 지금 잘 분할해서 지금 분할된 게 지금 5대고요. 잘 분할된 게 5대고요. 하단으로 가면 더 많이 설치되잖아요. 그럼 분할이 더 됐다고 하지만 사용자들은 계속 땡겨 쓰는 거기 때문에 분할이 안 되는 거죠. 계속. 네. 저 사용자 땡겨 쓰고 이 사용자 땡겨 쓰고. 이 질문은 여기까지 하고요. 또 질문 전 110동 후대기업 김영상입니다. 동대표이기도 하고요. 지금 오늘 이렇게 입주민들이 모여가지고 이야기를 듣고 저도 입주민 한 사람으로서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전화도 잘 안 되고요. 그런데 지금 3, 4가 이야기하는 것은 방법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전자파가 이야기하고 또 우리 112동 대표님이나 또 우리 윤 회장님이나
전자파에서 많이 아시니까 여기 오신 분들은 교통부터 통화를 원하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하든 간에. 그러니까 112동 대표님도 전자파에서 잘 아시고 또 우리 윤 회장님도 잘 아시고 하니까 내일부터라도 3, 4하고 모여서 어디에 위치를 정해서 빨리 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하시는 게 어떠냐 그거죠. 자꾸 이렇게 듣고 미팅해가지고 듣고 달고 하는 것보다도 결정하는 방법으로 가시자고 그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네, 옳습니다. 그래서 시간들을 좀 내셔가지고 우리는 전자파를 모르니까 다른 사람 모른다고 그거예요. 왜 안 되는가 하고만 와 있고 어떻게 될 건가 하고 와 있는 거지. 뭐가 전자파가 어떻고 몇 미터에 나오고 200m에 나오고 이런 이야기 듣자고 온 거 아니에요. 어떻게 해서 빨리 핸드폰이 터지고 전자파가 알면서 줄이면서 해줄 하는 건 문제인데 이렇게 문제가 있으니까 3, 4에서 다 이야기했어요. 듣고 동일하게 이야기도 하시는데 윤 대표님도 전자파 잘 아시고 또 112동 대표님도 잘 아시니까 같이 맞대고 설계를 이쪽에서 해서 주시든지 같이 설계를 하든지 해가지고 그것을 시공하는 걸로 책정을 해서 넘어가시죠. 안 그렇습니까? 그렇게 하는 방법을 강구해서 하루라도 빨리 내일 모레 동대표를 또 다시 하실 게 아니고 그런 모양을 먼저 해가지고 어떻게 했다라고 이렇게 할 거라고 정해주는 게 낫습니다. 제 이야기는 그겁니다. 그것까지. 알겠습니다. 또 질문이 있으면 그 이분이 먼저 손을 드세요. 그 얘기를 들어보니까 지금 옥상에 뭐 대부분 그 중계기를 설치 지금 현시 단지마다 거의 옥상에 거의 설치가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런데 지금 옥상에 계신 분들 특히 탑층에 계신 분들이 전차사 때문에 얘기가 많고 이랬는데 또 하단에 설치해야 되면 1, 2층이나 이런 사람들도 말이 많을 거란 말입니다. 얘기는 전자파 때문에 옥상에 설치를 못한다. 그럼 1, 2층에 그 하단에 설치하면 그 1, 2층에 있는 사람들도 말이 많을 거란 말입니다. 서로 의견이 분분하니까 그 전자파에 대한 그 옥상에 설치됐을 때 그 전자파 측정해보고 그거를 한번 해보고 결론을 내는 게 낫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드네요. 특히 1층에 있는 사람들은 또 뭐 쓰레기 분리수거하면서 그 뭐 냄새나 뭐 이런 것도 피해를 보고 있는데 또 1층에 하단에 설치하는 사람들은 1층에 그 찬성하겠어요? 안 하는 것 같은데. 네. 또 질문하시죠. 네. 114동 공대표이자 114동 304호에 살고 있는 신주원입니다. SK나 KT나 LG가 3, 4풍이 옥상에 설치하는 게 효율적이고 통신 서비스를 제일로 잘할 수 있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고 이렇게 정리를 하면 되겠네요. 그런데요. SK에서는 대모선에다 5만으로 장기적으로 그 이전 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생각을 해보셨고 KT에서는 2안으로 대모산 쪽으로 이렇게 나중에 장기적인 시간을 들이면 이전을 하겠다, 또 검토를 하겠다, 또 환경이 바뀌면 그럴 수 있다라고 말씀을 하신 걸로 제가 이해를 해도 되겠죠. 그러면 저희들이 자, 옥상 중계기가 제일로 지금 효율적이고 제일로 빨리 민원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라고 생각이 드는데 그러면 이 옥상에 지금 전자파 지금 그 방사되는 그 수치를 값을 정확하게 따져서 값을 측정을 해서 옥상에 사시는 펜트하우스에 사시는 분들한테 이해를 시키고 또 구해서 우리가 1년 6개월이든 2년이든 시간을 들이면 대모산이나 아니면 여기 환경이 바뀌면 일부러 외곽으로 전부 철수를 해주시겠다라는 약속을 하실 수 있습니까? 거기에 대한 답변을 좀 부탁드립니다. 구조상 전부는 불가능할 것 같고요. 일부는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1년 6개월에서 2년 정도면 그게 가능한 것인지 그리고 뭐 허가상 구청이나 아니면 산림청이나 서울시나 이런 데에 민원과 뭐 승인을 얻어서 이게 철수를 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강구를 해 주실 수 있느냐 이거죠. 그리고 저희들하고 그런 그 단서를 넣고 계약을 할 수 있다면 저희들이 이 동대표로서 옥상에 사시는 분들이나 아니면 저희 주민들을 설득할 수 있는 그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서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대표님 그 부분은요 이렇게 저희는 말씀드릴 수가 있는 게 어차피 지금 이제 뭐 계약을 하게 되면 2년 정도 기존보다 짧게 뭐 2년 정도 계약을 하게 되면 그때 어차피 재계약 시점이 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제 그때는 그 전에 이제 뭐 주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주변에 뭐 고층 건물이 생긴다든지 환경이 변화될 수 있잖아요. 그럼 거기에 맞춰서 저희들이 대안을 마련해서 저희들도 어차피 여기 아파트 단지에 서비스를 하기 위해서 또 다시 아파트 측하고 협의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나중에 충분히 감안해가지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또 질문하실 네, 말씀하세요. 지금 이 주택의 문제를 옥상층에 사시는 분들의 하나에서 지금 약간 그런 식으로 가면 안 될 것 같고요. 옥상층에 설치가 되면은 맨 꼭대기층은 별로 상관이 없다고 해요. 콘크리트라서 바로 밑으로 오는 게 아니라 거기서 전파를 쏘면 그 앞동 유리를 타고 유리로 반사된다고 하거든요. 그게 그러면은 지금 젊은 우리 약간 뭐 30, 40대 분들은 약간 미미한 그 정도인데 나이 많이 드신 분하고 어린아이들 있잖아요. 이게 옥상층은 상관이 없어요. 오히려 옥상층은 콘크리트 거기에는 그게 투과가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지금 저희 집에서 이렇게 옥상을 올려다 보면요 앞동에 막 3개, 4개씩 지금 SK만 설치되어 있잖아요. 근데 한 회사에 3개, 4개씩, 5개씩 한 옥상에 올라가면요 그 앞동 우리 아파트 전체에 영향 안 미칠 수가 없어요. 그거는 이렇게 아래층이나 위층이나 이렇게 나누지 말고 우리 아파트 전체가 어떻게 그거를 활용할 수 있는지 그걸 얘기를 해야 될 것 같고요. 아파트 안에 설치 안 하고 주위에 설치할 수 있는 그 방법으로 할 수 있으면 저는 그거를 좀 권유하고 싶어요. 네, 또 질문하시고. 네. SK에서 통신 환경 있잖아요. 위에 초록색 나와 있고 그 그림 좀 볼 수 있을까요? 그 스위치 하나만 넣어주시겠습니까? 그거 한번 통합 품질. 지금 제가 알기로 이쪽이랑 이쪽에 중계기가 설치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이쪽에가 지금 SH에서 아마 이지 문중 땅을 임대 경차업식으로 받았는지 해서 공원을 형성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지금 2대가 설치되어 있는데 그거는 어떤 형식으로 설치가 된 거죠? 그쪽에 지금 위쪽에는 저희들이 건물에 있고요. 왼쪽에 있는 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통상사가 지금 도로 옆에 전신주로 그게 그렇게 설치가 됐습니다. 그러면은 지금 여기는 설치가 충분히 가능한 지역이라고 보이는데요. 여기는 지금 이 2대 설치만 가지고도 지금 대부분이 다 커버가 되는 걸로 저는 보이거든요. 대부분이 커버가 된 게 아니죠. 지금 이쪽에 보면 이쪽에 면한 동들은 커버가 된 거 아니에요. 안쪽 동은 당연히 아니에요. 그렇죠. 네. 그런데 지금 이쪽이 SH의 공원을 아마 지금 꾸며가지고 108평 뒤쪽에 공원이 있고 이쪽에는 이제 산으로 저는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이쪽 외곽 쪽으로 조금 검토해 주시고 여기 검토하시면 가운데 동만 조금 취약지역이 생길 것 같거든요. 제가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에서 지금 2면상의 전파를 측정하기 때문에 녹색으로 표시된 거지 이 안에 들어가면 노란색이 될 수도 있고 빨간색이 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 갖고는 모르는 거고요. 근데 지금 옥상에 설치하시고도 켜보기 전에 켜보면 이것보다 더 나은 결과가 나오는 거죠. 네. 이거보다는 음영이 아니다라는 걸 결과물을. 화구간에 모디랑 구간에 이제 더 설치하면 돼요. 근데 이거는 다른 구간에 먼저 설치를 한다면 장시간이 걸리는 거고요. 이거보다 이거는
지금 뭐 폭탄처럼 질문하시는 잠깐 제가 말씀드릴게요. 백오동사입니다. 네. 저희 집 안 터지는 데가 강이 있어요. 다 터지는 게 아닙니다. 저거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길에서 측정을 하시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집에 안 터져요, 집에. 그러니까 지금 예. 제가 그걸 설명을 드리려고 그러는데요. 방금 이제 그 LG에서 설명을 하셨는데 저희가 입주하시는데 댁내에 다 들어가서 할 수가 측정을 못 하지 않습니까, 물리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저희들이 이 아파트 단지 내를 쭉 걸어 다니면서 이렇게 측정을 한 거기 때문에 지금 말씀하신 대로 댁내에 들어가셔가지고 내가 안방에서 사용을 하시면 거기가 다 차폐하게 돼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전파가 감쇄가 생기거든요. 그러니까 저것보다 더 안 좋다고 보시면 돼요. 저것만 보시고 판단을 하시면 안 된다는 거죠. 저걸 가지고서 저희들이 여기가 안 좋으니까 설계를 할 때 참고를 해가지고 이동 들어가서 하게 되면 전체 아파트 단지를 커버할 수 있겠다라고 저희들이 한 거지. 실질적으로 저게 각 아파트 댁내에서의 품질이라고 보시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그러면 외곽 쪽에 지금 전신주로 설치가 돼 있지 않습니까? 네. 그거를 더 추가할 수도 있는 방법이잖아요. 그러면 아까 말씀하신 대로 거리에 이제 전파는 비례한다고 하셨기 때문에 거리가 도로가 채소 있기 때문에 도로 거리만큼 충분히 떨어질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저희들도 사실 외곽에 설치해서 아파트 단지 품질이 개선된다고 왜 그렇게 않겠습니까? 이런 이슈를 저희들이 다 와가지고 저기 하면서 외곽에 다 설치를 해가지고 오히려 아파트 단지들이 다 개선이 된다면 당연히 저희들도 그렇게 하겠죠. 근데 외곽에 설치를 했을 때 아파트 구조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층층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제가 아까 뭐라고 이렇게 비교를 말씀을 드렸잖아요. 전파를 쏘면 차라리 외곽에 설치를 해서 이 벽을 뚫고 1동을 뚫고 3동도 뚫고 5동도 뚫고 다 하면 저희들이 외곽에 설치하면 됩니다. 근데 외곽에 설치를 했을 때는 그 인접의 아파트 앞에서 시야가 나오는 쪽은 잘 되겠죠. 근데 그 뒤쪽은 전파가 도달하지 않기 때문에 외곽으로 항세가 있어. 단지 가운데 설치하는 숫자는 많이 줄어들어요. 네? 단지 가운데 설치하는 숫자는 많이 줄어들어요. 그러니까 외곽에 설치하는 것은 그래서 이제 아까 그 대표님 말씀하셨다시피 저희들이 그런 걸 전혀 고려를 하지 않는다는 게 아니고요. 주변의 환경이 바뀌어서 그런 어떤 충분히 고층 건물이 세워지고 거기에 어떤 저희들이 거기에 시설할 수 있는 환경이 갖춰진다면 저희들이 그걸 충분히 나중에 그쪽으로 이전을 해가지고 서비스하는 방안을 고려를 하겠다. 여기는 주변이 지금 공원으로 다 묶여져 있기 때문에 건물을 들어올 수가 없습니다. 공원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인허가에서 또 어려울 수가 있어요. 지금은 녹지나 이런 전봇대를 그래서 설치를 하고 계십니다. 전봇대로 설치를 하고 계십니다. 전봇대 저거는요. 알겠습니다. 요거에 대해서는 좀 마치고 그러면 전 여기에서 하나 질문을 드리는 게 그러면 저쪽에서 가까운 105동이나 104동에서 정 대표님들은 텐트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실질적으로 콘크리트 벽이 어느 정도 막혔을 때 어느 정도가 장화가 되는지. 그러면 저 108동 밑에 있는, 109동 밑에 있는 공원은 SH랑 협의가 쉽게 될 수 있다고 보거든요, 저는. 그리고 정 안 되면 114동이나 그쪽은 정자 뒤쪽 저희 아파트 땅 제일 끝으로 만약 한다 그러면 최대한 거리를 떨어뜨릴 수 있을 것 같아요. 합치면 어떻게 하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합치면. 예. 잠깐만요. 요거는 이제 너무 오래 하시면 안 되니까 질문하시죠. 저희가 SK 담당자 입장님한테 말씀만 말씀드릴게요. 지금 여기 단지는 다 단지 내장